오늘 아침에도 태관질 건축이란 뭐지? 라고 책을 찾아보다가 결론은 도덕경의 1장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라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못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한테 가장 영향력을 주었으면서도 가장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60년대 초반에 건축과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 대부분은 건축은 모든 것이다. 건축과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주로 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과연 건축이 모든 것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건축을 결정론적 입장에서 보던 상황에서 건축 말고 다른 것들이 건축을 더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다들 했겠죠. 왜 그렇게 정의하기 힘든가? 또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서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과학적 정의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렵게 말하면 너무 많은 필요 조건은 있는데 충분 조건은 없더라. 담론 화두를 던지기 시작하려면은 학생들하고 처음 이야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의들은 써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축의 정의는 관계를 맺어주는 예술, Art of Relating, 또는 이곳의 성질과 저곳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 또 흔히들 우주모상 또는 어머니의 자궁 또는 너무 식상한 살기 위한 기계 또는 환경의 질서와 시대정신의 표상, 건축은 유기체다 또는 연성정보를 체계정보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 다 맞긴 한데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다, 이게 건축이다 라고 딱 짚어내기는 힘든 부족한 것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건축은 정의하기 힘들지? 건축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 사람의 가치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고, 또 이들의 관계가 그것 자체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 내의 내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바깥 것과의 관계도 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건축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총체적 성격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이제까지 건축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건축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건축은 땅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땅 혹은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로 중력의 법칙은 벗어나지는 못한다. 건축은 예술, 과학,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 기술과 관계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건축은 그것이 표상화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건축은 상징체계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 역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다음에 건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통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건축은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 요구한다. 다른 말 표현해서 강력한 지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이건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여기서는 건축은 예술이다 하면서도 예술과 다른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술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듦으로써 특수한 세계를 만들지만은 그 특수한 세계는 항상 가짜다. 그냥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실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은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현실 세계의 일부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의 정의, 즉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버렸으니까, 나름대로 내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관계를 갖도록 구체하는 과정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의 창의적 해결할 수 있는 작품들의 창조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건축의 학생들하고 건축을 노는 지가 치는 건축과 도시를 다 같이 했습니다만 한 40년 되다 보니까 건축, 디자인 방법론, 도시 설계 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힘들고 내 인생에서 전기가 됐던 작품, 논문은 물리적 계획의 형성적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계획 과정과 그 중에서 평가 과정에 관심을 많이 둔 것이었고, 목표 형성 과정과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디자인 또는 계획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인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항상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형성적 평가란 말로 사용하고, 이 형성적 평가를 계획 과정 중에서 혹은 디자인 과정 중에서 어떻게 계량화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주택 단지 계획을 모형으로 다중 스케일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는 통계 기법으로 계량화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냥 디자인할 때 한 담론 화두를 던지는 정도였지만 그때는 뭐 something 스페셜한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 논문을 썼을 때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거의 같은 해에 아주 나같이 큰 논문 안 쓰고 아주 한 2페이지짜리
더 이상 방법론은 없다 라는 논문을 쓰면서 방법론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디자인의 참고사항이지 절대 결정론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것과 이 논문을 쓰는 것에서 디자인 과정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도를 전제했었는데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느닷없이 대학 교수도 집어치우고 인디안 마을로 나 여기서 건축 공부를 한다 라고 함으로써 건축은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